우리에게 한층 더 다가온 혁신기술, 가상현실, 메타버스, 자율주행, NFT, 2022년 글로벌 테마 투자 전략, 블록체인, 디지털 경제, 로보틱스 앤 인공지능, 기후변화, 모빌리티, 글로벌 테마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엑스 리서치팀의 알렉 루카스입니다. 미래에셋 스마트머니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평균 약 1.1도 더 높아졌습니다. 이 수준에서 우리는 이미 극심한 온도와 가뭄, 해양 산성화, 자연재해 증가 등 기온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연구로 우리는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이 같은 기후변화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과 기온 상승은 인과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종류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는 대기를 덮어 열을 머무르게 하죠. 이와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43%나 높아졌고, 이 역시 거의 전적으로 인간의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만 더 높아져도 우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은 기후변화의 충격들이 보다 더 빈번해지고 더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IPCC에 따르면 이럴 경우 이상 고온 현상이 5.6배나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상 고온 현상에서의 평균 온도 자체도 2.6도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게다가 극심한 강수 현상이 1.7배 많아지는 한편 극심한 가뭄도 2.4배 자주 일어날 거라고 전망했고요. 기후변화와 싸우려는 세계적인 노력이 없다면 2100년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3도 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건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를 완화할 시간과 기간들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장기 기온 상승을 1.5도 안쪽으로 잡아둘 수 있다면 재앙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글로벌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에 수렴해야 한다고 하며, 신재생 에너지는 온실가스 순 배출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꼽자면,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생산이 수요에 부응하지 않으며 산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가변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는 신재생 에너지의 자원이 가변적이며 예측하기 힘든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의 좋은 예시는 바로 일상적인 태양광인데요. 많은 지역에서 태양광 패널은 정오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전력 수요에 있어 정점은 아닙니다. 수요의 정점은 대개 태양광 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밤 시간대입니다.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최대 생산량과 최대 수요 사이에서 불일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죠. 이것은 특화된 리튬 배터리나 수소 저장 장치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얻은 잉여 전력을 이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건데요. 에너지 저장 기술은 가변재생 에너지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죠. 만일 신재생 에너지 생산자가 과잉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면 생산자가 전력망에 기여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양자체를 늘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저장은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저장 관련 옵션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점점 증가하며, 예를 들어 미국은 2022년 에너지 저장량을 8기가와트로 늘릴 걸로 보입니다. 에너지 저장의 지속적인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의 확장과 다양성에 기여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연간 7,5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녹색 수소라고 불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수소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수소는 대부분이 그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회색 수소인데요. 이 회색 수소는 현재 비료 생산이나 석유 정제 등의 산업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분야에서의 도전과 기회는 전기 분해를 통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얻는 데 있습니다. 일단 녹색 수소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주요 활용 사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소를 깨끗한 연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전지 등의 장치는 그 부산물로 수증기와 열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술은 대형 수소 동력 차량을 통해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이루고 고정식 연료 전지를 통해 건물에 지속 가능한 동력을 공급하게 해줍니다. 다른 활용 사례는 에너지 저장소로서의 활용입니다. 초과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전해조의 공급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수소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결국 깨끗한 연료로 수소를 활용하는 에너지 저장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죠. 아직까지 녹색 수소를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30년이면 녹색 수소 생산 비용이 킬로그램당 $2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지점에서는 녹색 수소가 전통 화석 연료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비용 역학이 개선됨에 따라 녹색 수소가 연료 원천 및 에너지 저장 옵션으로서 기후변화 완화 노력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비용이 역동적으로 개선된 것은 신재생 에너지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재생 가능한 전력의 생산은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거의 2배나 성장했습니다. 비용 감소의 대부분은 규모의 경제와 제조 기술 개선에 의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기술 측면에서도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양광 효율은 지난 수십 년간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초의 단일 접합 태양전지는 효율성이 약 4%에 불과했지만 이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여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빛을 흡수하기 위해 여러 층의 반도체 소재를 활용하는 다중 접합 태양전지의 도입은 태양 에너지 효율의 한계를 높였습니다. 다중 접합 전지의 효율성은 실험실 조건에서 거의 40%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이 기술의 이론적 효율성 한계치인 68.7%와는 거리가 있는데요. 효율성 향상은 공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영자에게 의미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풍력 에너지 생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터빈의 크기가 커질수록 감소해 왔습니다. 이 경우 더 거대한 회전자에 의해 크게 향상된 효율성은 전력 발전의 관점에서 비용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2010년과 2020년 사이 재생에너지에서 풍력과 태양광의 균등화 발전 비용은 각각 56%, 85%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대부분의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저렴해졌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맞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올해 재생가능 용량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될 걸로 보고 있죠. 녹색 수소와 해상 풍력은 2022년 올해 발전 용량에서의 의미 있게 성장할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들입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 세계 녹색 수소 발전 용량은 약 300메가와트 수준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프로젝트들로 인해 이 용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는 2022년 11월까지 100메가와트의 녹색 수소 공장을 가동할 것이며 이 프로젝트는 녹색 수소 발전 분야에서 최대 규모이며 전 세계의 녹색 수소 용량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미국 해상풍력단지에서의 진전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월 130메가와트 규모의 상업용 풍력단지가 될 사우스포크 윈드 프로젝트의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운영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42메가와트이며 이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용량 대비 상당한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사우스포크 윈드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진행될 다수의 해상풍력단지 건설 프로젝트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발전 용량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설비 증설의 63%가 태양광 또는 풍력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비용 경쟁력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신규 발전 용량 증가에서 절대적인 수준을 차지하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globalxetfs.com 또는 소셜미디어를 방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